안녕하십니까. 저는 죽음학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달수입니다. 오늘은 죽은 사람으로부터의 사후 교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후 교신. 이야기는 결국 죽은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연락이 왔다 하는 의미이겠죠. 간혹 자신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또는 죽었는데 뭔가 내 근처에, 내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또는 또 누군가가 그 사람의 그 흔적, 냄새라든가 아니면 소리 같은 게 내 주위에 들렸다, 이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그 현상들은 대부분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자신만은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사후 교신, 그러니까 After Death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미 20년 전에 미국의 빌 구겐하임이라는 사람이 이 사후 교신에 대한 언급을 하고서 12가지 방법으로 그 죽은 사람으로부터 소통이 되는, 연결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은 그 문화와 인종에 관계없이도 나타나고, 또 이를 이제 특별한 사람들,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 그런 경우에 이제 주로 나타나는데, 간혹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모습처럼 몇 사람들이 집단으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하나의 교류, 그러니까 아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교류와 교감을 통해서 간절히 바람은 이루어지는 이신점심의 어떤 그런 마음의 소통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그 이신전심의 마음은 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어떤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했던 애완동물 또는 내가 좋아했던 어떠한 대상과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후 교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의문도 있고, 또 하는 이런 현상의 놀라움도 있는데,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너무 이렇게 신비롭게 보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으로 보고, 또 이제 이러한 사후 교신의 현상들을 하나의 아쉬움에 대한 미련이 아닐까 하고 이제 생각해 봅니다. 간혹 사람들은 그 사후 교신과 종말 체험 또는 자각몽과 혼동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좀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 사후 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 이제 특이한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남전 때 어느 병사가 죽기 전에 너무나 간곡하게 집이 그리워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 미국에 있는 그 집에 그 병사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가 죽음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현상도 있다 하는, 우리가 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부분의 우리가 사후 교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한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 아닐까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저의 이제 그 생각입니다. 빌 구겐하임의 그 사후 교신에 대한 12가지 그 방법을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 문화와 인정에 관계없이 나타난다고 앞서 이야기하였는데, 영원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라 하는 주장도 합니다. 이는 영적 존재라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지각적 사후교신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아무 표식은 나타나지 않지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강렬한 느낌으로 뭔가 전율이 느껴진다, 이렇게 해서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자신이 사랑하거나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 서로가 고유한 에너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감지된다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청각적 사후교신으로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인데, 목소리를 외부로부터 듣기도 하지만 대부분 머리 안에서 뭔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린다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촉각적 사후교신이라 하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친숙하게 가볍게 치거나 어루만지는 경우, 또는 키스를 하거나 주의를 끌려고 팔꿈치로 가볍게 찌르는 현상들을 느낀다. 또는 간혹 누군가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하는 그 촉각적 사후교신이 있습니다. 후각적 사후교신으로는 평소에 익숙한 그 죽은 사람에 관련된 냄새, 채취라 그러죠. 그런 채취가 나는 경우인데, 주로 평소 즐겨 쓰던 향수라든가 좋아했던 꽃의 향기,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이게 사용했던 어떤 그 물건에 대한 그런 냄새, 또 그 방에서 났던 채취 같은 것이 갑자기 냄새가 나서 느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적 출현이라 하는 것도 있는데, 사후 교신 체험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으로 직접 고인의 영혼이 눈앞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그 부활해서 마리아와 12제자들 앞에 갑자기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이런 그 부분적 출현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경우 영혼은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얼굴이 빛나거나 반투명의 그 상체가 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영화 같은 거에서도 많이 이런 현상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보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출현, 죽은 사람이 전체 모습이 죽기 전의 모습보다 생전의 그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모습이 아니라 젊었을 때 모습, 아니면 건강했을 때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이제 이런 경험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영적 체험이나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후 교신 시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모습이 영상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인데, 죽은 자의 이미지가 외부로 나타나는 경우와 경험자의 마음속 그 내부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외부로 나타날 때는 마치 공중에서 슬라이드 필름이나 영화가 사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자막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펼쳐지는 그 다른 차원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여명기 사후 교신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깊은 잠이 푹 들기 전이나 아직 덜 깬 그 경계 상태에서 죽은 사람의 방문을 받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자주 경험하게 되며, 뇌 기능이 각성되기 전에 그 흔히 뇌파가 알파파 상태인 경우에 이러한 여명기 사후 교신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자각몽과 좀 이제 혼동하서 이제 구분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명 상태의 그 사후 교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완전한 그 수면 중에 죽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일반적인 꿈들은 파편화되고 그 불안전하고 혼란스럽지만, 수면 중에 사후 교신은 죽은 사람이 너무 선명하고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나타나서 일반적인 꿈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그 자각몽 또는 우리가 여기 죽기 전에 또 경험하는 그러한 현상들과 이게 막 혼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0번째, 그 체외 이탈 사후 교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험자가 사고든 인위적이든 체외 이탈을 했을 때 죽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인데 주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상심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체외 이탈을 해서 영혼을 만난다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외 이탈 이 현상도 결국은 임사 체험하고도 이제 또 약간 혼동이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화 사후 교신. 흔하진 않지만 죽은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듣기만 하지만 어떤 때는 같이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꿈속에서 교신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믿기 어렵지만 생시에 정말로 전화가 와서 죽은 사람과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특히 가상 공간에 널리 퍼져 있는 그 자신의 정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게 우리가 이제 통신으로서 다시 이렇게 재현되고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현상을 통한 사후 교신이 있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오면은 간혹 전등이나 라디오, TV가 켜지고 또 꺼지는 일이 생기거나 창문에 차양이 닫히는 등 갑자기 툭 소리 나면서 뭐 불이 꺼진다든가 아니면 뭐가 이렇게 창문이 탁 이렇게 닫히는 느낌이 든다든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험자가 마음속으로 그 어떤 묻는 질문에 영혼이 전등을 깜빡거리며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죽은 사람이 영혼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은 뭐 나비 또는 무지개, 뭐 새, 동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 아마 1990년도에 상영된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한 영화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는 그때 사랑했던 그 사람을 남기고 죽게 된 주인공 패트릭 스웨이지는 데미 무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데미 무어를 위해서 굉장히 간절한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마침 데미 무어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 굉장히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록 죽은 영혼이지만 그걸 어떻게든지 알리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 애틋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그런 생각이 날 겁니다. 네, 이러한 그 영화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데미 무어에게 자신의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사후 교신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거기에 좀 자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반지가 흘러가는 걸 보므로써 내가 좋아했던 그 남자가 살아 있었구나, 나를 도와줬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끝을 맺는데, 이러한 사후 교신은 죽은 사람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한테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입장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후 교신의 현상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고, 또 이 현상들이 뭐 설명이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일부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엄청난 신비한 그런 현상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죽은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소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인터넷의 발달, 또 가상 공간에
발달과 그런 조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SNS의 그런 활동이 많고 하다 보니까 더 사후에 이제 죽은 다음에도 그러한 소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지고 또 이 가상공간에 돌아다녔던 여러 가지 그런 나의 정보들이 간혹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앞으로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후 교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간혹 더 자주 회자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